거주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요 얘기부터 한번 하고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은 비과세가 됐는데, 근데 2017년 8월 3일 날 갑자기 이제 거주 요건이 들어옵니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거주 요건을 하는 건 아니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취득한 거는 거주 요건 없어도 되죠. 그냥 보유 요건으로 끝나겠네요. 근데 서울에 있는 주택을 샀어. 그럼 나는 이제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요 거주가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만 거주 요건이 신설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거는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를 이제 세법상으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중과도 적용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수시로 해제가 됐다가 새로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기에 따라 그 열풍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 지금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지금 팔려고 합니다. 다른 주택 없어. 나는 거기에 살진 않았어.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1세대 요건 충족했다고 하고 1주택 요건 충족했습니다. 2년 보유 했어요. 거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왜냐면 거주 요건은 양도 당시를 판정하는 게 아니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양도일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다 할지라도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내가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어. 그럼 나는 지금 한 채 그거 팔려고 합니다. 당연히 2년 거주 요건은 없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거주 요건은 2년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여부를 갖고 이제 판정을 합니다. 근데 양도세 중과 여부는 또 틀려요. 이건 양도일을 갖고 또 판정을 해요. 거기에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물은 그럼 내년부터는 2년 보유를 직전주택 양도일, 즉 한 채 남았을 때부터 2년을 보유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고 하면은 보유기간은 이때부터 리셋돼 가지고 다시 기산을 하는데, 거주까지 리셋돼 가지고 다시 2년 거주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국세청 이제 담당 공무원이 유튜브 이렇게 몇 가지 올린 게 있거든요. 거기에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유튜브에서 거기에서 해석하기를 2년도 리셋돼서 충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툼은 있는데, 일단 과세관청에서 공식적인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앞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도 당시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하는 주택은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죠? 양도 당시에 한 채여야 됩니다. 근데 양도 당시에 한 채가 아닌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해주는 몇 가지 특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게 바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일 겁니다. 근데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하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하고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뭐냐면, 내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삽니다. A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B를 삽니다. 맞죠? 이 신규 주택을 사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이 종전주택 팔 때 양도 당시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얘 비과세 해줄게 라는 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예요. 일시적으로 두 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 이거 팔 거니까 비과세 해줄게.
그러면 얼마만큼 있다가 팔아야, 중복 보유기간 얼마만큼 있다 팔아야 비과세를 해줄 겁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 있다,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를 해준대요.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뭐냐면, 일단은 종전주택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있다 사라. 그리고 산 날로부터 종전주택 3년 안에 팔아라. 이게 이제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요 신규 주택 샀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 들어가 있으면은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근데 신규 주택 샀을 때 얘도 조정 대상 지역, 얘도 조정 대상 지역. 그러면은 이거 투기 목적 있다 해가지고 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 중복 보유 기간을 이렇게 2년으로 단축시켜 놨습니다. 왜 그러면 비조정이 있을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조정 대 조정이야? 야 이거는 뭐 투기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실수요자들한테만 적용하겠다 해가지고 중복 보유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놨습니다. 이게 언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2019년 12월 16일 날 12, 16 부동산 대책에서 안 되겠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1년으로 줄여 놓습니다. 그리고 전입을 또 1년 안에 이쪽으로 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조정 내 조정 대 조정 이렇게 사면은 거의 비과세 받기가 이제 실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양도세 계산 구조를 말씀드렸고, 양도세에서 주는 가장 큰 혜택은 비과세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양도일 당시 한 채를 매각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데 두 채였을 때 우리가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시적 2주택은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하고 좀 요건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중과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아까 가장 큰 혜택이 양도세에서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거, 물론 9억까지 안 내겠죠. 그러면 세금을 내는데 얘는 중과를 하겠대요. 가장 나쁜 거예요. 가장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 그러면 어떤 걸 중과를 하고 중과의 의미가 뭡니까?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중과를 하겠대요. 그래서 중과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아까 우리 산식에 있어서 보유기간이 긴 거에 대해서 혜택 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겠죠. 얘 적용 안 할게. 세율 일반적으로 1년만 넘으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를 가산해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세금이 많아져요. 한번 볼까요? 양도 차익이 3억이 났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얘는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억에 대해서 10년 보유했으니까 아까 1년에 몇 프로씩이었죠? 2%니까 몇 년? 20% 해주겠네. 그럼 3억에 대해서 20% 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6천만 원 빼고 2억 4천에 대해서 세율을 곱합니다. 2억 4천이면은 2억 4천에 해당하는 그 세율 구간이 38%고 누진 공제액이 1,940만 원입니다. 빼면 7,1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데 2주택 중과 대상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3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대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3억에 대해서 해당하는 세율 구간이 40%고 누진 공제액이 1,940만 원입니다. 38%고 1,940만 원입니다. 근데 얘가 2주택 중과 대상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를 가산한대요. 그러면 48%가 적용되겠네요. 세금이 1억 2,400으로 늘어나요. 근데 2주택이 3주택 중과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세율이 여기서 20%가 가산됩니다. 세금이 1억 5,400. 중과 대상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거의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과 대상이 들어가면은 세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과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어야 돼.
내가 10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채 중에 지금 팔려고 하는 게 저쪽 천안에 있는 아파트야. 천안은 참고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10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으니까 얘 중과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과가 되는지 여부 판정할 때는 내가 양도하려고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를 먼저 보시고, 밖에 있으면 내가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중과가 배제가 되고, 안에 있었을 때 이제 비로소 중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 봐야죠. 왜? 2주택 중과 대상자는 10%고 3주택 중과 대상자는 20%가 가산됩니다. 그럼 그 중과 대상 주택수를 어떻게 판정합니까? 이렇게 판정하면 돼요.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국가에서 매긴 기준시가가 얼마든 간에 다 포함해서 주택수에 산정하고, 수도권 중에서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 중에서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에서 세종시의 읍면지역은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면 넣고 3억 원을 안 되면 빼고,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다. 그러면 플러스 10%를 가산하고, 3채 이상이다. 그러면 플러스 20%를 가산하겠다는 거예요. 대충 되셨어요?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례를 갖고 한번 볼게요. 사례를. 서울에,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요거 오늘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투자할 때 특히 주택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3채를 갖고 있는데 서울에 1채, 2채, 경기도 평택에 C주택 이렇게 3채를 갖고 있습니다. 주택수 몇 채? 3채. 이 중에서 경기도 평택에 있는 C주택을 판대요. 참고로 이 평택은 조정대상 지역이 지금 아니에요. 그럼 얘는 중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이니까. 주택수에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중과가 아니네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서울에 1채, 성남에 1채, 저쪽 충남 부여의 C에 1채 이렇게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택수는 몇 채예요? 3채. 이 중에서 요 A주택을 판대요. 그럼 중과대상 주택수가 몇 채인지 봐야겠네요. 중과대상 주택수가 몇 채예요? 2채예요? 3채예요? 왜요? 얘는 기타 지역에 해당되니까 기준시가 3억 원이 안 되니까 얘는 빼네. 그럼 중과대상 주택수는 2채. 주택수는 3채지만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이기 때문에 몇 프로 가산? 10%. 됐죠? 주택수하고 중과대상 주택수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다른 의미예요. 이렇게 볼게요. 다 수도권에 있어. A, B, C. 그 중에서 A주택을 판대요. 첫 번째, 주택수 몇 채예요? 중과대상 주택수 3채. 맞죠? 얘 기준시가 2억이지 않습니까? 3억 이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다 들어간다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한 채를 판다? 당연히 기본세율 플러스 20%. 됐죠? 요거 한번 볼게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 A주택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대요. 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없으면은 요 단서조항이 없으면 얘는 몇 프로 중과요? 20% 중과예요. 근데 법에서 요거는 중과를 해야 되는데 얘네 주택은 중과해서 배제해주자라고 몇 가지 열거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겁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중과해야 되는 대상인데 얘네들이 법소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빼주자. 그래서 이 케이스는 3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중과 배제주택으로 열거된 거에 해당됐기 때문에 얘는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어떤 게 2채예요? 주택수 몇 채입니까? 3채. 중과대상 주택수 몇 채입니까? 예? 중과대상 주택수. 야, 이제 헷갈리시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 이거 빼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그런 얘기가 있죠? 없잖아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할지라도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에서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얘가 중과를 해야 되는데 법에서 열거됐기 때문에 중과를
배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주택수도 세채, 중과대상 주택수도 세채예요. 세채여가지고 중과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법수정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대. 그래서 중과를 배제해주는 것 뿐입니다.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할 때 얘를 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배웠어요. 양도세는. 양도세 계산구조 배웠죠? 가장 큰 혜택인 비과세 배웠죠? 나쁜 혜택인 이제 중과세 배웠습니다. 그러면 실전 사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 상황에서 예. 기본세율로만 적용하는 이유가 장기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걔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면 얘는 플러스 20%예요. A주택을 양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B주택을 그러면 양도하니까 여기에서 만약 요 똑같은 케이스에서 C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주택수 몇 채입니까? 중과대상 주택수 몇 채입니까? 세 채. 얘는 만약 C주택을 양도하면 플러스 20%가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면 주택수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들어가고 중과 대상으로 선정됐었을 때 얘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걔를 중과를 배제해 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도세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실전 사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3억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5월 달에 3억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2020년 10월 달에 5억에 팝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들어간 거, 왜? 양도 차익을 산정해야 되니까 그동안 들어간 거 빼야 될 거 아닙니까? 6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본적 지출이 3천이고 수익적 지출이 2천이고 대출 이자가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주택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대. 그럼 세금 있어요, 없어요? 먼저 양도가액 얼마? 5억. 취득가액 얼마? 3억. 필요경비 얼마입니까?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 6천이에요? 얼마예요? 왜? 수익적 지출 안 되고 이자 비용 안 되니까. 양도세에서는 3천. 그럼 1억 7천이 남네. 세금은 있어요, 없어요? 이유는 비과세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얼마 남은 거예요? 그냥 저 위만 봤었을 때. 아니, 요 위 2억 필요경비까지 빼야죠. 본인이 6천 들어갔으니까 얼마 남아야 돼? 1억 4천이 세금을 내기 전 수익이죠. 세전 수익이 1억 4천이네. 여기. 양도가액 5억, 취득가액 3천, 필요경비 6천만 원 들었으니까 세금 내기 전에 1억 4천이네요. 맞죠? 네. 세전 이익이 세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억 7천 다 누구 거? 투자자 거, 내 거. 국가한테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퍼펙트하죠. 가장 좋죠. 근데 똑같은 케이스가 이번에는 중과제외 대상 주택이에요. 중과제외 대상 주택에는 어디?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천안이라든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한번 해봅시다. 양도가액 얼마? 취득가액? 필요경비? 여기까지 됐죠? 양도차익 1억 7천. 중과 제외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돼요, 안 돼요? 돼요. 몇 년 보유했어요? 5년. 했으니까 몇 프로? 10%. 맞아요? 1억 5,300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요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이 250만 원 빼야죠. 아까 이사 잘 가라고. 그럼 1억 5천이 나옵니다. 1억 5천에 대해서 세율 구간이 38%예요. 누진공제액이 1,940만 원입니다. 그럼 3,700만 원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세금이 이 양도세만 있는 게 아니고 소득세 일종이기 때문에 10% 지방소득세가 항상 따라와요. 그럼 요거에 10% 하면은 4,100만 원이네. 나는 원래 1억 4천이 남아야 되는데 세금으로 4,100을 국가한테 줍니다. 나한테 남는 금액이 9,800입니다. 이걸 비율로 한번 따져볼까요? 1억 4천이 100%라고 가정했을 때 국가한테 30% 주고 내가 70% 가져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어요? 여기까지 용납하겠어요? 좋습니다. 이번엔 2주택 중과대상 주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주택을 이렇게 팔았다고 합시다.
가봅시다. 양도가액 5천, 취득가액 3천, 필요경비 3천. 1억 7천. 장기부 특별공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중과 대상이니까. 세율이 그럼 1억 7천에서 250만 원 빼지고 얘 2주택 중과니까 세율이 몇 프로 가산? 10%. 아까 38%였잖아요. 48% 되고 누진공제액은 동일합니다. 6,100만 원이에요. 양도세가 6,100만 원, 지방소득세 10%, 6,7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세전 이익은 1억 4천이었어요. 1억 4천을 기준으로 해서 6,700만 원 국가한테 내고 나머지가 내 겁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한 48% 국가한테 내고 나한테 52% 반반씩 이렇게 떨어졌네요. 이건 어떠세요? 여기까지는 괜찮겠어요? 근데 조금 이제 배가 아프죠? 아직 배 아플 때가 아닙니다. 3주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3주택 똑같아요. 뭐가만 달라진다? 장기부 특별공제 안 되고 세율이 이제 20%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누진공제액 동일하고 7,700만 원이 나옵니다. 거의 양도 차익의 반 정도가 이제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는 8,500만 원입니다. 1억 4천을 내가 벌었는데 8,500만 원을 국가한테 세금을 냅니다. 나머지가 5,400만 원이 내 이익이라는 거예요. 비율로 따졌을 때 100% 중에서 60% 정도 국가에 내고 내가 40% 가져갑니다. 이건요. 배 아프죠? 배 아프죠? 세금이 세요. 중과가 적용됐을 때.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하더라도 중과가 적용 안 되든지 아니면 국가한테 낼 용기를 딱 갖고 딱 분배할 마음을 갖고 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 비사업자 투자 수익 분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비과세였죠. 왜? 수익 자체가 다 나한테 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도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얘가 중과가 적용되면은 장기부의 특별공제 안 되고 세율이 10% 20%가 가산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거의 반 이상이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개인 비사업자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내가 사업자를 안 내고 그냥 양도소득으로 정산을 했었을 때 장점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 절차가 불필요하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리고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중과 제외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랫동안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장기부의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비과세 요건 받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명의를 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 쉽지 않아요. 하나 팔고 사고 하나 팔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것들은 1년 안에 새로 산 주택에 전입까지 하래요.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이 굉장히 타이트해졌다. 중과 대상에 해당할 경우 쥐약이죠.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반 이상을 국가한테 준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정책 목적의 세금이기 때문에 딱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자 비용 안 된다. 그 다음에 도배장판의 수익적 지출이 인정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개인 비사업자, 즉 양도소득세로 가는 이 유형을 취해야 됩니까? 나 한 채, 똘똘한 한 채만 갖고 나 비과세 요건 충족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죠. 왜? 나한테 모든 게 기속되니까.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을 투자를 해가지고 좀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갈 거다라는 분들도 괜찮죠. 특히 조정대상 지역 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나중에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또 혜택이 있거든요. 장기부의 특별공제 아까 2%씩 해주는데 요건 10년까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70%를 해준대요. 그런 또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용을 하면은 요것도 이제 괜찮죠. 이해되셨어요? 대충? 양도소득세, 즉 개인 비사업자를 취했었을 때 내는 세금 대충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사업자를 내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